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빗속에 쓰러진 노인을 본 순간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틀 후 학교 앞에 나타난 검은색 롤스로이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자들. 그들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평범한 일상이 끝났다는 것을. 오늘도 마음을 여는 시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골목길. 지수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둔 18살 소녀에게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시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지수는 낮에는 학교, 저녁에는 알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입시 학원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휴, 오늘도 힘들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종종 걸음을 치던 지수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골목 한편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의식은 있었지만 몹시 약해 보였습니다.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 서대문구 천연동. 네,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지수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노인에게 덮어드렸습니다. 비에 젖어가며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 와요.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맘, 소? 그것이 노인이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노인은 실려갔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같이 가실 거예요? 보호자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럼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혹시 몰라서요. 지수는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젖은 교복과 잃어버린 외투. 하지만 지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옷 한 벌보다 중요하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수요일 아침. 지수는 늦잠을 자서 허겁지겁 학교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 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롤스로이스 세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와, 저게 롤스로이스야? 누가 온 거야? 연예인? 지수도 신기한 듯 바라보며 정문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운데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이었습니다. 박지수 학생. 남자가 지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저요? 네, 박지수 학생 맞으시죠? 잠시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수에게 쏠렸습니다. 지수는 얼떨결에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태상그룹 비서실장 강민호.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상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이틀 전 천연동 골목에서 한 어르신을 구해주셨죠? 아, 네, 그런데 그분이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학생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재벌 회장이었다니. 회장님께서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차에 계십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그날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위엄 있는 모습이었죠. 어서 오세요, 지수 양.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호호,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날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회장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적지만 감사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세요.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돈을 받을 수 없어요.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아이가 다 있구나. 그럼 이건 어때요? 지수 양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돼요. 지수는 단호했습니다. 사실 당장 내일 학원비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남의 돈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수는 인사를 하고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비서실장이 황당해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런 학생은 처음 봅니다. 그날 이후 지수의 학교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재벌 회장을 구해줬다는 소문, 그리고 돈을 거절했다는 소문. 야, 박지수. 진짜 미쳤나? 재벌이 돈 준다는데 왜 안 받아? 너 혹시 이미 엄청난 돈 받은 거 아냐?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질투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담임 선생님마저 이상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선생님한테 솔직히 말해봐. 얼마나 받은 거니? 선생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재벌들이 그냥 보낼까? 지수는 억울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학교는 지옥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편의점 알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지수 양, 찾기 힘들었습니다. 왜 여길 찾아오신 거예요? 회장님께서 제안이 하나 더 있으십니다. 드럼안이라도 보세요. 비서실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산장학재단의 1호 장학생이 되어주십시오. 이건 시혜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지수는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성적을 유지하고 봉사활동을 하면 되는 것. 대가는 컸습니다. 대학 4년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 하지만 지수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이 더 오해할 거예요. 지수 양, 당신은 정말. 비서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회장 본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회장님, 어떻게? 비서실장, 잠깐만 자리를 비켜주게. 회장은 지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수 양,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나요? 그건 지수 양이 나를 구해준 그날 나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던 30년 전, 그때 쓰러진 나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한 대학생이었죠. 지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자기 학비를 털어서 내 병원비를 냈어요. 박영수란 이름 석자만 남기고 떠났죠. 나는 그 은혜를 갚지 못한 채 30년을 살았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지수 양을 만났어요. 그날 비를 맞으며
자기 외투를 덮어주던 지수양을 보며 그 학생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꼭 은혜를 갚고 싶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부담 갖지 말아요. 이건 내 빚을 갚는 일이에요. 지수양이 아니라 30년 전 그 학생에게 갚는 거예요. 지수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 학생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릅니다.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아마 이름도 가짜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양을 통해 그 빚을 갚고 싶어요. 그 순간 지수는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집에 있는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 거기에 적혀 있던 한 구절. 오늘 쓰러진 사업가를 도와줬다. 내 학비를 병원비로 냈지만 후회 없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지수의 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 사업가가. 회장님, 혹시 그때가 1995년 강남역 근처였나요? 회장이 깜짝 놀라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지수양이 어떻게 그걸, 그 대학생이 제 아버지였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양, 아버지라고? 박영수, 그분 이름이 박영수 아니셨어요? 공대 다니던.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맞아요. 영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30년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편의점 의자에 털썩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렇게 된 거였군요. 내가 너무 늦었어요. 아니에요. 지수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일기에도 그렇게 쓰셨어요. 사람을 돕는 건 언제나 옳은 일이다라고. 회장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양, 아니, 지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당신을 돕는 거예요. 영수의 딸을 돕는 것. 제발 내가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지수도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버텨온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 지수는 태산장학재단의 1호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지수의 어머니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산그룹의 계열사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지수는 명문대에 합격했고 졸업 후에는 태산장학재단에서 일하며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지수를 친손녀처럼 아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선함은 돌고 도는 거란다. 내 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30년 만에 너에게 꽃이 되어 돌아온 거야.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제 알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요. 언젠가 그 선함이 다시 누군가에게 돌아갈 테니까요. 그렇게 두 세대에 걸친 선함의 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푼 선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30년이 걸려도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자식에게라도 그 선함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수의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 가셨지만 그가 심은 선함의 씨앗은 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다시 그 선함을 세상에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선함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선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을 여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